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말 습관이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잘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 지키는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뭐,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말을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족 간에도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사회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만 딱 조심하면 나의 말하기 습관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와이프랑. 그리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원래 이제 저희 또래의 이 남자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중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밖에서만 생활하고 어떻게 가족들이랑 잘 대화하고 잘 지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슬프게도 슬프게도 많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와이프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몇 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어제 가서 네가 한 얘기를 해봐라. 무슨 얘기를 했냐 너는. 그러니까 뭐 아니 밥 달라고 그랬고 들어가서 밥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 와이프가 이렇게 막 정리정돈을 잘하는 친구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눈앞에 막내가 있거든요. 그 집 막내가 아직 어린 막내 늦둥이.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오랜만에 본 늦둥이 아들을 보고서 너 학원 안 가냐고 딱 그 세 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참 이게 말할 줄을 몰라서 계속 저렇게 관계가 안 좋게 엮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 가서 우선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뭔가 하면 밥 달라는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뭐 별일 없었어?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라고 아내의 안부를 먼저 물어라. 이제 이것부터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하기에 좀 서툰 분들이 참고할 만한 거를 해드리면 참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자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말습관 첫 번째,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습관을 하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음을 담아서 말하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나 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공이 날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 공을 내가 그 사람이 잘 받을 수 있게끔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야구 캐치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 이렇게 탁 때리는 거. 그래서 일로 날아오면 내가 탁 때려야 되고 그 사람이 탁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거를 연상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딴짓하면서 건성건성 듣는 거, 뭐 듣는 동안 하는 동안 이렇게 듣는 경우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기가 더 쉬워요. 가족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왜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막 모니터 보면서 그래 그래 얘기해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성의 없이 건성건성. 그 다음에 직장 이제 상사한테도 막 그냥 뭐 듣고 뭐 대충대충 듣고서 네, 아우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정말 영혼 없는 리액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그게 마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을 던지고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몸을 그 사람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는 거기에 내 마음이 탁 실려야 되는 거예요. 딴짓을 하면서 이렇게 건성건성 딴 거 하면서 공을 저 사람이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을 받을 때도 저 사람이 공을 나한테 던지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한테 방향을 탁 맞춰서 딴짓 안 하고 이렇게 탁 받아야 되는 거지 딴짓을 하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을 던지고 받는다, 대화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연상을 하시면 건성건성하는 거, 딴짓하면서 하는 거, 마음 없이 그냥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버릇이 단시간에 고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 연상 방법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이 날아온다, 공을 날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는구나, 내 말과 함께 마음이 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객관적인 말하기 습관이에요.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관적인 말하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거나 어떤 이제 싸움이 되거나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뭐 가족 간에도 하여튼 뭐 남편이랑은 말이 안 통해,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어떤 가장 큰 원인이 주관적인 말하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인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 나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잣대질을 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참 저 사람이랑은 안 통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주관적인 말 습관을 버려야 될 게 어떤 말 습관이 있나 하면 무슨 얘기 듣고 그거 상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만 상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비정상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아주 객관적으로 비정상일 수도 있지만 나의 주관을 가지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 여자가 말이야. 아휴 정말 여자가 얌전치 못하게. 아직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막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무섭냐? 뭐 벌레 잡으라고. 남자들도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자가 여자가 그런 얘기하고 또 나이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이도 어린 것이 막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편견입니다. 그 나이랑 상관없는 일 많은데 나이 끌어다 붙이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제 경제력이나 학력 따져서 너무 뭐 가방끈이 짧아서 저래. 라고 막 남을 이렇게 막 굉장히 폄하해서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력을 끼거나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그래. 뭐 돈 많다고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객관적이지 않고 전부 다 편견에 사로잡힌 말하기고요.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힘들다 그러면 회사가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회사도 많고요. 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불이한 일을 보고 회사가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이 다 그래. 내가 겪은 세상만 그렇겠죠. 그건 내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그런 말하기를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가장 객관적인 말하기란 어떤 걸까? 이걸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주관적인 말하기의 사례 있잖아요. 그 말들 중에 내가 쓰는 말이 혹시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말하기의 어떤 말 습관 이거를 갖다 내가 탁 고친다. 이건 아예 이제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지. 굉장히 꿀팁이니까요. 꼭 기억했다가 이런 말 습관은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자,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말 습관에서 없애시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공감의 리액션 습관이에요. 공감의 리액션 습관. 공감이라는 게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그 공감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나는 뭐 공감의 리액션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누가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만 해도 거의 반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공감 못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 라고 리액션을 그것만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남이 얘기를 할 때 리액션 전혀 없다는 게 내가 리액션 습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이 얘기하는 거 잘 안 듣는 분들이 보통 리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어떤 리액션을 내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구나를 하지만 그거조차 잘 안 된다. 그러면 쳐다보고 고개라도 끄덕거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못할수록 고개만 끄덕거리든지 그렇구나 이것만 하든지 그래 라고 하든지 부하 직원이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할 때 뭐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뭐 들은 거야 만 거야 저 사람은 들었어 이해했어 지금 내 얘기 라고 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리액션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남에게 리액션이 없다가 그냥 바로 자기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요. 안 듣고 있다가 그냥 몰라 네가 한 얘기 여기로 다 이렇게 막 튀겨져 나갔어. 막 말이 튀겨져 나가고 그냥 내 얘기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리액션 없는 거에 비해서도 더욱더 최악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공감의 리액션 습관 이것도 내 편 만드는 인간관계를 잘하게 하는 그런 말 습관 중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인데요. 에너지를 플러스하는 습관이에요. 에너지를 플러스하는 습관.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말하기에서만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최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말이 에너지를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해주는 말 습관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일단 먼저 에너지를 뺏는 말 습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난 어떻게 남한테 에너지를 더해줄까? 이거는 차치할 문제고 그거보다 먼저 에너지를 그럼 뺏는 말 습관은 뭘까? 그걸 일단 먼저 조심해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남한테 지적질하는 거. 그러니까 왜 습관적으로 남한테 지적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얘기 안 하는 거. 이거 다 에너지 뺏는 습관입니다.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서도 뺏고 내 스스로도 뺏기고 그러는 말 습관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 너무 웃겨. 머리 뭐 그래? 왜 그래?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잘랐어? 막 이런 거. 그리고 얼굴이 오랜만에 보는 친구한테 요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이렇게 칙칙하냐? 이런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것도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이 찐 거야, 부은 거야. 제일 열받게. 살이 찐 거야, 부은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옷을 누군가가 이제 새로 샀으면, 옷 새로 샀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많이 줬어? 비싸게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정말 쓸데없는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지적질하고, 네거티브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나한테도 나도 뺏기고, 듣는 그 사람도 뺏기고,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돼 있어요. 플러스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이렇게 에너지를, 있어야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남한테 지적질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거는, 최대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래서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줬냐면, 근데 칭찬할 거나 정말 지적질할 것 뿐이고, 부하 직원인데. 정말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얼굴 색도 마음에 안 들어 태도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안 들면 그 중에서 칭찬할 거를 막 열심히 찾아라. 그래 그것만 얘기해라. 지적질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코트를 입었는데 코트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유통 쪽에 패션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옷 입는 거에 그렇게 또 예민해요. 근데 그 친구는 코트도 그렇게 어떻게 해. 촌스러운 걸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실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그런데 뭔가 이제 제가 지적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에 찾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뜨시겠다 그랬대요. 뜨시겠다.
외투가 되게 두꺼웠나 봐요. 그래서 뜨시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같이 모여있던 막 친구들이 막 다 막 박장대소하고 완전 빵 터져가지고 막 웃고 난리 났었어요. 그 다음부터 막 뜨시겠다 이거 한동안 유행어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찾고 찾다가 좋은 점 해서 탁 얘기해주기.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뺏지 말자 최소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쁘다, 뭐 잘하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뭐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플러스 시키는 거에는 칭찬이나 이런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감사하는 거. 뭐 지난번 되게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막 커피 한 잔 지나가다 탁 주고 나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들은 한 번 더 해주는 거 더 좋아요. 나중에 만났을 때 어제 그거 갖다 준 커피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원래 감사하는 거는 아무리 사소한 거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억해내고 또 해주는 거 이런 굉장히 서로에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북돋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남한테 이제 따뜻한 어떤 그런 칭찬이나 감사를 해서 에너지를 플러스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나한테 에너지를 막 혼자 이렇게 막 에너지 지수 높아져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뭔가 하면 나 혼자 감사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감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 같은 걸 탁 이렇게 막 마시면서 와 커피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커피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그리고 막 햇살이 쫙 비치면 날씨가 막 차가운데도 햇살이 쫙 비치면 햇살이 너무 좋구나 이거 진짜 너무 고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의 에너지 지수를 계속 내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또 에너지를 이제 뺏는 말투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지적질하고 막 이러는 거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왜 샘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에너지를 뺏습니다. 에너지를 뺏는 말투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질투하거나 막 샘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 에너지가 탁 떨어지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에너지도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의 친밀감도 떨어지는 거겠죠. 어떤 이제 시샘하는 말투가 있는가 말씀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난번 실화인데 딸기 뷔페가 이제 막 호텔 딸기 뷔페가 1인당 막 6만 원씩 하는 그런 호텔 딸기 뷔페가 있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카페에서도 딸기 뷔페를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지인의 오피스가의 그 카페에서 딸기 뷔페를 2만 원에 한대요. 2만 원에. 그래서 막 그걸 비교해서 이제 뭐 6만 원짜리 뭐 그거는 완전히 가면 호구되는 거다. 2만 원짜리도 얼마나 딸기가 좋은 줄 아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질투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6만 원짜리 그 뷔페 호텔 뷔페 딸기 뷔페 그것도 되게 근사하겠다. 근데 나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그 2만 원짜리 딸기 뷔페도 되게 좋아. 거기도 굉장히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많이 즐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시샘하지 않는 말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의 이제 같은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굉장히 외국에서 아주 돈이 많은 집 아들, 딸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명품을 입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조카는 명품이 뭐예요? 그냥 온라인에서 이제 막 그런 거 막 티셔츠 이런 거 막 사다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카의 굉장히 좋은 점은 뭔가 하면 그런 명품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명품 입는 애들 뭐 골이 비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 그렇게 명품을 사 입을만 하니까 사 입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내가 골라서 이렇게 입는 것도 좋아. 애들이 다 명품인 줄 알아 내가 입은 것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뭐 나이스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시샘하지 않는 말투, 그 다음에 나의 에너지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높이는 그런 말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잘 지키는 말 습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객관적인 말하는 습관, 공감의 리액션 습관, 4번째 에너지를 플러스하는, 더해주는 말 습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 습관, 혹시 내가 잘못되고 있는 말 습관 있는지 체크하셔서 고치셔서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말 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